가을거지가 한창인 들녘은 늘 분주합니다. 무엇보다 손이 많이 가는 벼농사는 애써 지은 쌀 한 톨이 금쪽 같기만 한데요. 아무리 농사기술이 좋아졌다곤 해도 여전히 세심하게 손이 가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일 겁니다. 이런 수고로움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작은 쌀 한 톨도 허투루 보이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어느 노래 가사를 보면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인지 재어봤더니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 여기에 외로운 별빛과 농부의 새벽까지 숨어 있더라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쌀 한 톨 한 톨에 온 정성을 다 쏟아붓는 농부처럼 내 자식의 입에 맛난 거 하나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부모님의 집밥, 포근하고 따뜻하고 많이 그리웠던 그 집밥 든든하게 잘 드시고 계신지요?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추석 특집. 저는 아나운서 이규은입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추석 특집. 맛따라 전국 일주, 길 따라 전국 일주. 오늘도 추석 특집으로 우리 지역의 음식 이야기와 알아두면 좋을 여행 이야기 골고루 나눠드립니다. 어제 오늘도 이 자리 맛있게 채워주실 분이세요. 맛칼럼니스트 박상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음식 얘기는 참 많이 나눴는데 정작 이 질문을 제가 빼먹었어요. 음식 잘 만드십니까? 네, 잘 만듭니다. 저는 제가 이제 집에서 음식은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음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음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 직접 만들어 보는 게 그렇죠.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결혼할 때부터 음식은 내가 할 테니까 다른 일은 좀 제발 시키지 말라고. 부인이 부럽네요. 예. 그러면 제일 잘하는 요리는 뭐예요? 저는 찜 종류. 예, 국 종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만들어 봅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음식에 제일 중요한 게 국물 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념하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음식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찜 양념, 국물 내는 법 이런 네.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현 씨 부엌에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언제 한번 전문 요리사처럼 쫙 정말 초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요즘 뭐 맛집이 워낙 많지만 뭐니 해도 그 엄마표, 집밥, 손맛 이게 최고라고 네. 하잖아요. 과연 이 손맛이라는 게 뭘까? 저는 손맛을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가족 구성원들끼리 합의된 맛. 구성원들끼리 합의된 네. 맛. 그래서 엄마 손맛 그러면 엄마가 만들어주는 맛만 생각하는데 예.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이제 가족들이 먹으면서 예. 끊임없이 이렇게 피드백을 하거든요. 피드백? 감히 피드백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맛있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어머니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먹는 사람들 표정도 살피고 이렇게 하면서 예. 이건 이 맛을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어머니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또 대물림이 되고 어머니는 또 할머니로부터 대물림을 이러면서 그러네요. 이렇게 우리 그러네요. 집의 맛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집에 가면 우리 집 맛은 그렇지 않던데 이러면서 이제 좀 다른 걸 느끼고 이러면서 우리가 집밥 혹은 손맛이라는 것은 그 집안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맛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음식만 먹어도 추억이나 향수를 맞습니다. 떠올리는 분들이 예. 많다는 그렇죠. 거죠.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의 대부분은 추억이 함께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고 더 애잔하게 맞아요. 간절하게 느껴지는 그리고 거죠. 누구랑 함께 먹었느냐. 그럼요. 그 기억들이 다 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이 뚝배기 장마처럼 깊은 맛과 추억이 담긴 고향의 음식, 또 지역의 음식을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가볼 곳은 부산입니다. 권보람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네, 부산 하면은 다양한 이야기가 얽힌 향토 음식들이 정말 많잖아요. 오늘 네. 준비한 대표적인 고향의 맛 어떤 음식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하면 6.25 전쟁 이후 피난의 삶에서 비롯된 음식들이 참 많은데요. 그 음식들 중 하나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음식일까요? 짧게 들어보시죠.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좀 부드럽게 넘어가요. 평소에도 많이 드세요? 가끔 자주. 그냥 시원하고 쫄깃해요. 뚝뚝 끊어지는데 이거는 뚝뚝 끊어지진 않아요. 그냥 어릴 때 먹던 고향 같은 음식?
후루룩 후루룩 뚝뚝 끊어지지 않는다. 면 음식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소개해 주세요. 네. 이 부산의 북구 구포동 일대에서 생산되는 구포국수인데요. 네. 그 멸치 육수에 삶은 국수와 부추, 김가루 등의 고명을 얹고 간장 양념을 넣어서 먹는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바닷바람과 낙동강 강바람으로 말린 구포국수 특유의 면발은 아주 적당한 염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육지 국수와는 또 다른 식감의 쫄깃함과 또 짭조름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그 일제강점기 경부선 개통과 함께 구포 일대는 유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수의 중심지가 되는데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한국 전쟁 이후 저렴하고 먹기 좋고 또 맛까지 좋아서 이 구포국수는 대표 서민 음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 구포 장터 아지매라고 하죠. 구포 장터 상인들이 부산 시내 곳곳을 도면서 국수를 팔게 됐는데요. 이렇게 부산 사람들에게는 구포국수는 어리적 추억이자 또 배고픔을 달래주는 푸짐한 한 끼였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서 구포국수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는 어느 한 식당에 다녀왔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네. 우리는 어릴 때 구포국수밖에 안 먹었죠. 구포국수밖에 없었으니까. 종이에 해갖고 키로 달여갖고 하는 국수? 그거 먹었잖아요. 그게 구포국수. 우리 아버지가 좋아해갖고.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어. 처음 먹어보는데요. 처음 보세요? 네, 쫄깃한데. 대구 사람인데요. 네. 밀면, 냉면하고 그냥 허진 면, 그 칼국수 그 중간 사이. 봉지와 봉다리의 차이점이라듯이 국시는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 요즘 애들은 국수. 이게 일반 면이라는 식감이 쫄깃하다고 하거든요. 바닷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자연 건조의 바람에 말려갖고 이게 아마 다른 데보다는 좀 쫄깃하고 식감이 다 틀려. 그래고 또 이게 한 5분 정도 삶아야 돼요. 뭘 곁들여 먹으면 또 맛있나요? 또 지금 우리 나이 60대 넘으신 분들은 오뎅을 잡시다 썰어갖고. 부산 어묵. 그렇죠. 예. 또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또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취향에 따라서. 그거 맛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감칠맛이 좀 더 나겠다. 그렇죠. 이 메뉴와 부산 사투리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근데 지금도 이 구포국수의 명맥을 이어오는 곳이 많습니까? 아쉽게도 부산에는 불과 두세 곳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 구포국수 공장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원아 씨는 이 산업화로 인해서 일대 어르신들 이후로는 이제 좀 다들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구포하면 역시 구포국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고향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손님들 오면 뿌듯하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대부분 이제 가내공업이었죠. 옛날에는 한 집에 국수 뽑는 기계가 한 대씩 있고 건조장이 있고 대부분 식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국시를 절단하고 포장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는 학교 가서는 주무시고 집에 와서는 밀가루 반죽하고 빨래를 쭉 널어놓은 것 같은 팔레트 같은 그런 풍경의 그 국시 공장들이 있었는데, 산업화가 많이 되면서 이제 구포 지역에 있는 많은 국수 공장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요. 일대 하시던 분들은 많이들 돌아가셨고, 지금은 불과 몇 집 안 남아있고, 유지하는 곳은 불과 한 두세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던 국시고에 구포국시 생각이 나시면은 구포국시 잊지 말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포국시 하니까 더 정감 어린데요. 빨래터 같은 국수 공장 정말 진풍경이었을 것 같아요. 부산에 맛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먹거리 여행을 또 많이 가거든요. 정말 다양하죠? 그럼요. 이북의 냉면을 만드는 기법과 밀가루 면이 만나 재탄생한 밀면부터 그다음에 돼지국밥, 그다음에 제철국 사이소 제철국. 네,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부산 동네로 이동하면 동네 파전과 또 산성 막걸리 등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구포국수부터 이렇게 다양한 식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부산의 맛 어떠셨나요? 그렇다면 부산으로 맛보러 한번 오이소. 예.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부산에 이렇게 또 먹을 게 많은데, 자, 박상현 씨 워낙 또 부산이 고향이니까 네. 뭐 다 즐겨 먹는 음식, 뭐 자주 찾아가는 식당도 있으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구포가 예전에는 감동진이라고 불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낙동강의 가장 하류에 있는 포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남해 바다와 만나는 접경과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저녁이 되면 이제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이 바닷바람은 적절한 염분과
수분을 머금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국수를 말리면 국수가 아주 쫄깃하고 탄력이 있는 국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포는 지형적으로 네. 맛있는 국수를 말릴 수 있는 지역이 예, 네. 재료가 좋다는 얘기예요. 네. 예, 거기다가 또 면발도 그렇지만 육수를 얼마나 잘 내느냐가 네. 또 관건 네. 아니겠습니까? 구포국수의 가장 큰 특징은 멸치를 듬뿍 넣어서 우려낸 아하. 멸치 국물이 아주 특징입니다. 아끼지 않는군요. 너무 멸치를. 많이 넣습니다. 예, 너무 많이 넣어도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른 지역에서 구포국수를 처음 드신 분은 너무 좀 비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부산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입맛에 맞아요. 예, 이걸 멸치 공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하. 네. 멸치 좋아하시는 진한, 분들은 네. 굉장히 좋아하실 것 정말 같고. 진한 멸치 육수. 아, 그러면 이제 부산 고향이시니까 좀 추천하고 싶은 이 지역의 특별한 음식 하나만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지금 나왔던 국수 그리고 파전. 예. 그리고 밀면 뭐 이런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있고 그 외에 제가 요즘 이제 가을에 부산에 가시면 회 백반 회 백반이요. 네. 부산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담처럼 부산은 뭐 반찬으로도 회를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부산에서 독특한 생긴 문화가 이제 회 백반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회 한 접시에. 회 정식인가요? 그렇죠. 말하자면? 근데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어요. 저렴한 가격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도 있고 다양한 선택폭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특히 이 계절은 가을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맛있는 생선들이 많이 나는 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 백반 한번 드셔보시면 또 바닷가의 어떤 맛을 그렇죠. 좀 충분히 느낄 수 있지 회를 않을까. 반찬으로 해서 밥을 좀 드셔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맛따라 전국 일주.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천소영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자, 전주하면 뭐니 해도 음식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좀 색다른 전주의 향토 음식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하면 먹을거리 진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 만큼 어떤 음식을 소개해드리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전주 천상류 한벽당 인근에서 푸르른 풍경을 즐기며 운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오모가리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모가리탕이요? 저 처음 듣는데요. 뭡니까? 네, 전주 음식으로는 오모가리탕 좀 생소하시죠? 네. 하지만 전주 대표 음식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 전통만 해도 무려 70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오모가리란 뚝배기 전주 지역 사투리로 쉽게 말하면 뚝배기 민물 매운탕인데요. 아하. 뚝배기 그릇에 싱싱한 민물고기를 넣고 얼큰하게 끓여내는 게 매력입니다. 예. 재료에 따라서 쏘가리탕, 빠가사리탕, 매기탕으로 나뉘는데요. 전주천 기슭의 한병류 정자 옆으로는 배우를 따라 오모가리탕 집이 모여 있습니다. 네, 정자 앞에는 오모가리탕을 맛보러 온 시민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전주 가면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오늘 온 거예요. 맛이 아주 좋더라니까 내 입맛에 딱 맞아. 저는 콩나물국밥이나 순대국밥 이런 건 들어봤는데 오모가리탕은 처음 들어봐요. 오모가리탕, 저 매운탕 독특하게 맛깔스럽네. 아이들이 잘 먹는 걸 보니까 맛있는 것만큼 틀림이 없나 봐. 보통 민물 매운탕 같은 거를 잘 먹진 않는데 굉장히 이게 우거지고 잘 어우러져가지고요. 맛이 굉장히 담백하면서 또 이렇게 매콤한 맛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먹었던 거에 그 느끼한 것을 다 없애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다 좋아하는 오모가리탕, 뚝배기, 민물 매운탕 저도 먹고 싶어요. 네, 이렇게 보글보글 끓인 국물과 양념을 배어있는 민물고기 맛이 얼큰하고 구수하다면서 다들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저도 밥 한 그릇에 순식간에 뚝딱이었습니다. 밥도둑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국물이 걸쭉하면서도 그 특유의 물고기 비린향이 나지 않아서 정말 먹기 좋았는데요. 식당 안에서는 계속 몰려오는 손님들을 위해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손수 사장님이 오모가리탕 조리법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이제 메기하고 빠가거든요. 이게 민물고기예요. 맨 처음에는요, 시래기, 무시래기거든요, 이게. 시래기를 넣고, 그 다음에 쏘가리를 넣거든요. 민물새우 넣고, 육수를 만들어갖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념, 고춧가루, 들깨가루,
그리고 요건 설탕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끓여요. 이제 오시는 분도 오시고 이제 지금 팔도 분들이 다 와서 드시고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소홀히 해드릴 수가 없죠. 전국에서 이 맛을 보러 오신다는 얘기인데 시래기도 들어가고 들깨가루, 민물새우까지 들어가면서 아주 시원하고 고소한 맛의 조화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전주하면 밑반찬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밑반찬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주문 후 10여 분이 지나면 탕이 나옴과 동시에 밑반찬과 함께 한 상이 차려집니다. 여기에는 매콤한 상추 겉절이에 잘 버무려진 콩나물과 또 멸치전지 그리고 호박전 등 10여 가지가 넘는 맛깔스러운 반찬들이 네, 입맛을 돌게 하는데요. 예. 네, 눈으로 한 번 먹을 수 있고요. 입으로 두 번 맛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이렇게 한쪽에서는 맛있게 음식을 드시는 시민분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오시죠. 시원하다. 맛있어. 어우.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흙냄새도 안 나고 반찬도 이거 직접 담그신 것 같은데 할머니네 집에서 먹던 그 반찬 맛이 나요. 정말 맛있어요. 아, 음향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네, 너무 맛있게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식사가 끝날 때쯤이면 숭늉이 또 나오는데요. 예. 이 고소한 숭늉은 오모가리탕의 후식으로 적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주 음식에는 오모가리탕 외에도 전주 비빔밥과 피순대, 콩나물국밥의 모두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전주 비빔밥은 예로부터 청포묵이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네. 전주에서 비빔밥 혹시 드신다면 청포묵 꼭 들어가는지 잊지 마시고요. 예. 콩나물 국밥에는 모주를 함께 즐기는 걸 추천하는데요. 고소한 막걸리 특유의 국물향이 있으면서도 제피향이 어우러져 있어서 누구나 거부감 없이 가볍게 즐기기 좋은 달달한 맛입니다. 예. 이렇게 전주에 잠깐이라도 머무르게 되신다면 다양한 음식들 즐기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네, 천세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박상현 씨. 네. 이 소리 들으니까 후루루 쭈쭈 배고프시죠? 더군다나 제가 아는 맛이어가지고 아이고. 더 간절하게. 빨리 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앞서 그 오모가리탕부터 뭐 전주 비빔밥, 피순대, 콩나물국밥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 네. 정말 전주 하면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반찬들이 쫙 깔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전주는 정말 뭐 하나 버릴 게 없을 정도로 음식들이 다 맛깔이 나가지고 네. 그러면 과식하게 되는 유일한 뭐 단점이랄까요? 네. 그래요. 그 앞에 피순대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피순대가 우리가 이제 순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찹쌀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야채들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채우는데 피순대는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들어가거나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럼 뭐가 대신 들어가요? 선지를 채웁니다. 선지로만? 네. 아하.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먹지 저걸 이렇게 싶은데 예. 이것도 이제 피순대의 그 구수하고 깊은 맛을 들이신 분들은 네. 아주 좀 피순대만 또 찾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특히 전주는 남문시장 근처에 가면 이 피순대 전문점들이 많이 그걸 있어요. 뭘 찍어 먹어요? 전주는 주로 이제 저 초장이나 이렇게 그 소금에 찍어. 그렇군요. 예. 전 선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한번 네. 좀 시도해 보려고요. 맛있습니다. 피순대 맛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우리가 보통 전라도 이럴 때 전라라는 것은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부르는 거거든요. 예, 전주 나주. 이게 이제 이 호남에서 나는 모든 산물들이 모이는 것이 전주고 목포는 이제 이를테면 그 남해안. 예, 바닷가 서남해안에서 중심에. 나오는 모든 해산물들이 직결하는 곳이어가지고 예. 이 목포와 전남의 차이라면 목포는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맛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에 전주는 뭔가 좀 격조 있으면서 이렇게 그 맛을 뭔가 멋을 내는 멋을 겁니까? 내는 음식에 멋을 내요. 맛깔스럽고 멋스럽게 만드는데 아주 중점을 두는 거죠. 전남은 이제 날것에 재료 네. 중심에 네. 전북은 뭔가 이렇게 뭐가 입혀요. 예, 좀 예. 세련되고. 네. 그래서 뭐 하나 그냥 먹는 법이 없습니다. 전주는. 아하,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주 음식들이 참 보면 얄미울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죠. 표현도 아주 재밌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추석 특집 맛따라 전국일주, 길따라 전국일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배도 부르고 귀도 좀 든든해지는 그런 기분이네요. 그래도 한 군데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이번엔 서울입니다. 자, 곽재은 리포터 특별히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울은 어떤 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평생 서울에 있었지만 서울의 전통 음식이 뭐지? 사실 잘 안 떠올라서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전통 음식 설렁탕 그리고 신설로를 준비했는데요. 이 두 가지 음식이 궁중에서도 먹었던 대표적인 음식이더라고요. 아하, 궁중에서 먹었다고요? 네, 사실 뭐 설렁탕은 궁중에서 먹었다기보다는 제사가 끝난 뒤에 푹 끓여서 왕이 여러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고려 이후에 조선조에 걸쳐서는 매년 경칩이 지나면 흥인지문 밖에 있는 보재원 동쪽 마을에서 선농단을 쌓아놓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는데요. 소를 직접 잡아서 끓인 국을 선농단에서 먹었다고 해서 설농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지금의 이제 설렁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농단, 설농탕, 설렁탕.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설렁탕은 많이 드시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신설로는 아직 못 드셔본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구경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설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볼 건데요. 신설로가 어떤 음식인지에 대해서 요리연구가 윤인자 교수에게 한번 들어볼게요. 신설로는요, 원래 열구자탕이라고 하는 음식의 이름이 신설로로 바뀌어진 거예요. 궁중에서는 뭐 25가지 정도의 재료들을 넣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민간에서도 그렇게 뭐 넣었다라고 하는데, 민간은 솔직히 말해서 양반가들 아니면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넣고 해 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모든 재료들을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은 다 넣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신설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많은 재료들을 넣지는 않습니다. 끓이실 때 이제 막 이렇게 끓이면 다 끓는 도중에 섞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불을 중불 이하에서 보글보글 끓게만 만들어주면 그 모양의 형태도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끓여서 상차림을 할 수 있죠. 약불에 보글보글 끓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팔팔 끓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맞아요. 엄청 뜨겁게 팔팔 이렇게 끓게 되면 애써 예쁘게 만들어오는 재료들이 다 섞이기 맞아요. 때문에 다 퍼지고. 네, 모양이 안 좋거든요. 예로부터 우리 궁중에서는 음식의 모양을 많이 냈잖아요. 그럼요.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도 있고요. 형형색색, 오방색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을 정도인데 이 신설로 역시 다양한 고기와 채소, 야채와 전까지 동그랗고 예쁘게 담아냈기 때문에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중불 이하로 은은하게 끓여내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신설로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윤인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야채도 그냥 예쁘게 보기 좋게만 썰면 되는 거죠? 네, 전복, 해삼, 또 뭐 숭어나 달걀, 또 채소로는 표고, 미나리, 무, 파, 마늘 그런 것들, 또 견과류로는 뭐 호두나 잣, 은행, 그리고 이제 전을 붙여서 넣기도 하고 돌려 담아 아주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다시 썰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명절 때는 뭐 누구나가 드실 수 있는,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고, 또 이제 드시는 분들은 와, 내가 정말 대접받고 있구나, 또는 내가 궁중에서 먹는 음식을 나도 이렇게 먹는구나라고 하는 행복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진짜 나중에 손님 대접할 때도 좀 이렇게 준비해봐야 되겠어요. 네.
아니 곽재현 리포터 정말 집에서 해볼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요 이제 화통이 집에 없으니까 그냥 이 대신 얕은 냄비를 써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뭐 밀푀유 나베 같은 것도 예쁘게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또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라는 생각을 보겠습니다. 해봤는데 예. 사진을 한번 제가 남겨서 나중에 만들게 되면 아니요, 만들어서 초대해 주세요. 네, 맛도 알겠습니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명절 맞아서 뭐 서울에 갈 만한 맛집 골목 같은 거 좀 없을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길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제가 광장시장 여기를 말씀드립니다. 빈대떡과 전에 향연이 있는 곳이죠. 이곳은 제가 매년 가지만 언제 가도 또 맛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많은 분들이 계시고 네. 또 남대문 시장의 갈치골목 있잖아요. 예. 여기서 또 갈치에 대한 추억을 또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로에 뭐 생선구이 골목, 뭐 그렇죠. 쭈꾸미 골목 이런 데도 같이 더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서울의 맛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신설로 얘기 들으면서 제가 군침을 옆에서 흘리고 있었는데 예. 신설로 같은 게 이제 서울 음식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중이 있다 보니까 궁중의 음식이 궁중에서 잔치를 하거나 이러면 그 음식을 반드시 이렇게 양반가에 싸서 줬거든요. 양반가에서는 이제 이 음식을 다시 재현하면서 방가의 음식이 만들어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음식들이 또 서민들에게도 퍼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예. 바로 이렇게 신설로 같은 것도 이제 보통 방가에 있던 분들이 궁중에 가지고 궁중에서는 저런 걸 먹구나 이러면서 이제 흉내내기. 예. 예.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음식이죠. 그 흉내를 저는 아직 내보지 못했습니다만 곽재현 리포터가 도전해본다고 하니까 저도 좀 해볼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장충동에 족발거리도 있고 뭐 오장동에 냉면 이렇게 서울도 맛으로 특성화된 골목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죠. 예. 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게 서울이 사실 조선 500년 그리고 대한제국 이후에 지금 100년 예. 무려 600년 동안의 한 우리나라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600년 이상 한 나라의 수도였던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도 다양한 음식 골목들이 있고 전국의 음식이 거의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있는 골목들 아주 많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자, 곽재현 리포터, 이 서울의 그 맛집 골목 갔을 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광장시장은요. 네. 여기는 좀 정이 아직 좀 넘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이 넘친다. 네. 뭐 좀 푸짐하게 줍니까? 그렇죠. 예, 전도 하나 사면 뭐 한 장 더 주시기도 하시고 예. 그 자리에서 먹어보라고 이렇게 종이컵에 담아서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정말 배부르게 많이 먹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 갈치 골목은 네. 사실 저는 저희 엄마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예. 여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부모님과 또 같이 한번 모시고 가면 정말 많은 대화도 나누면서 그렇겠네요. 함께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자, 이 지역의 향토 음식 얘기를 하자고 했을 때 뭐 서울은 딱히 향토 음식이 떠오르는 게 없기도 한데 박상현 씨, 네. 뭐 있습니까? 서울의 음식들은 너무 많죠. 오히려. 향토 음식으로 네, 많다. 향토 음식으로 너무 많은 게 앞서 설명해 주셨던 이제 설렁탕을 비롯해 가지고 육개장, 꼬리곰탕 이런 것들이 다 서울 음식이고. 네, 서울 음식입니다. 순서울 음식이었어요. 네, 그게. 서울 음식입니다. 처음 알았네요. 네, 또 추어탕 그럼 어느 지역 음식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추어탕은 각 지역마다 추어탕을 잘하는 곳들이 많은데 서울은 서울식 추어탕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어탕 역시 이제 서울의 향토 음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서울식 안동찜닭도 있고 네. 서울식 장칼국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서울만 그 조선시대 때부터 만들어 왔던 방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건 추어탕도 서울 전통이 음식이라고, 있는 네, 음식. 서울 음식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곽자연 리포터가 오셔가지고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가 이렇게 좋아하는 서울의 어떤 맛집 골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곽자연 리포터가 혹시 좋아하시는 거리, 골목? 저는 연남동에 그런 현대식이면서도 골목골목에 맞아요. 예전 집, 예전 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요런 개조해가지고 분위기 좀 식당으로 좋아하거든요. 네. 맛집들이 많아요. 많이 저도 있죠. 그렇게 젊진 않지만 저도 네. 연남동 자주 가요.
제가 작업실이 연남동에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놀러 가야 되겠다. 다음에 놀러 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예. 아이고,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네요. 맛따라 전국 일주. 어제 오늘 지역의 맛있는 이야기 좀 살펴봤어요. 명절 맞춤이었다기보다 오히려 명절이 끝난 다음 천천히 음미하면서 맛을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박상현 마이칼럼니스트,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 세고 계십니까?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추석 특집 맛따라 전국 일주 길따라 전국 일주와 함께 하시면 한가위가 더 풍성해집니다. 채널 고정. 맛따라 전국 일주 길따라 전국 일주. 이번에는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 그리고 노시훈 여행작가와 함께 이 명절에 쌓인 피로를 싹 날릴 수 있는 진짜 여행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응이 참 좋아요, 이 시간. 예, 같은 땅이지만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풀어보는 여행 이야기거든요. 한쪽은 이제 여행 관광, 한쪽은 이제 역사 여행. 어떠셨어요, 이 시간? 그러니까 보통 저만 나와서 이제 역사 얘기를 할 때는 네. 이게 약간 뭔가 좀 퍽퍽한 음식을 딱딱한 먹는 느낌이었는데 네. 작가님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거기에 이제 뭔가 양념도 더 더해지고 또 음료수까지 더해져서 아이고, 이거 한 끼 식사 괜찮다 예.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작가님은? 예. 감사합니다. 예, 보통 여행이나 가볼까 하면은 먼저 우선 차에 시동부터 걸고 어딘가 멀리 떠나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는데, 예. 특히나 이제 도로 정체도 심한데 이런 추석 명절에 주변의 숨은 명소를 먼저 가본다는 취지가 대단히 신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까이 가볼 수 있는 곳들 먼저. 예, 여행은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라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두 분도 어쨌든 이 시간을 참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행 갔을 때 뭐 여행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주목해서 보는 부분, 즐기는 모습이 좀 제각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두 분 여행 갔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해서 보는 게 있다면 어떤 건지도 궁금하네요. 노시훈 작가님. 그 여행은 기대와 설렘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풍 자체보다 소풍을 준비했던 전날 밤이 더 설렜던 것처럼 내가 여행지 갈 곳 이것에 대한 관점을 지니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안동을 특히 많이 가요. 더군다나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된 이후에는 더 많이 찾아가는데 하회로 다녀와서 대단한 실망감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뵐 것 없네 그러고 가서 한옥하고 뭐 초가집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데 차라리 민속촌을 갈 걸 그랬어 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관점을 지니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듣는 안동이지 보는 안동이 아니다. 저는 관점을 지니는 여행.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서.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네. 저는 이제 답사 이제 여행 갈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그 동네 지명부터 챙깁니다. 지명. 땅 이름부터 챙기면 그 내력을 대략 짐작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하회 같은 경우를 지명을 찾아보면 물돌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회를 이제 쭉 U자 형태로 물이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길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자료 조사를 해서 그 지명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렇죠.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설렘도 또 예습도 하게 되면서 또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느낌도 갖게 합니다. 한 분은 관점을 중심으로, 한 분은 이제 지명을 중심으로 이제 여행을 시작한다 하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 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두 분 모시고 한번 여행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두 지역을 이제 귀로 좀 먼저 느껴볼까 하는데요. 언제 가도 참 좋지만 특별히 요즘 좋을 것 같다는 곳입니다. 제주부터 떠나볼까요? 박민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네, 오늘 제주에서는 길 찾아 떠나보는 여행, 특별히 가보면 좋을 만한 곳, 어떤 곳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추석인 오늘 제주에서는요, 더 특별한 여행이 될 수 있는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메밀밭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하, 지금 이 시기에 가면은 이 하얀 눈꽃이 내려앉은 그런 모습의 메밀밭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주 메밀은요, 이 척박한 제주 토양의 대표적인 구황 작물인데요. 이 특별한 메밀밭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한라산 아래 첫 번째 마을인데요. 이곳에서 만난 특별함은요, 이 메밀밭도 걷고요. 메밀밭을 지나면 바로 이어지는 올레길도 걸을 수 있습니다. 예. 또 이곳에서 메밀로 만든 제주 전통 음식도 맛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제주 메밀에 대해서 한라산 아래 첫 마을 영농조합 강상민 대표님께 들어봤습니다. 네. 제주 메밀은 지금 전국에서 생산량이 제주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제주 메밀은 육지부하고는 좀 다르게 봄하고 가을 그렇게 두 번 재배가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자청비라는 신화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세계 유일의 메밀 신화를 갖고 있는 게 제주의 메밀 신화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메밀 조배기 그러니까 수제비가 되겠죠. 메밀을 100% 넣어서 만든 수제비가 있고 그리고 고사리 육개장. 고사리 육개장에는 메밀을 꼭 풀어 넣어야 이렇게 걸쭉한 맛도 있고 되게 고소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메밀로 만든 만두도 그렇게 있습니다. 보통 추석 때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제사상에 꼭 올렸던 게 빙떡이랑 돌레떡이라는 게 있어요. 빙떡은 주로 소로 그 무를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먹었던 음식인데 되게 고소하고 지금도 자주 그렇게 즐겨 먹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네. 그런데 이 제주 메밀은 이모작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봄, 가을에 제주의 들판에 메밀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네. 이 1년에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양질의 메밀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메밀을 고르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는데 어떤 게 좋은 메밀입니까? 이 메밀이 삼각형 모양인데요. 네. 이 삼각형의 모서리가 뾰족하고요. 또 나달이 잘 여물어 있고 윤기가 나는 게 좋은 메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주 어디를 가면 이 메밀밭을 원 없이 좀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제주 시내에서요, 가장 가까운 오라동의 메밀밭도 있고요. 이 제주의 동쪽 표선 쪽에 위치한 보로맛이라는 곳에서도 메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또 특별하게 깡통 열사로 좋은 추억을 또 만들 수 있는 특별함이 또 있고요.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한라산 아래 첫 마을이라는 곳에서도 메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밀밭은 어디를 가더라도요, 사진 찍고 추억 남기기에 아주 그만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낮에 이 제주 메밀밭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네. 밤에도 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뭐 특별한 것 없을까요? 사실 제주에 오신 분들이요, 이 제주는 낮에 볼거리가 정말 많은데 밤에는 할 게 없다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밤에도 여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10월 19일까지 야간 테마 코스를 운행하는 야반 버스입니다. 먼저 제주도 관광협회 김동원 팀장에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네. 그 제주 야반 버스는 제주 시내권의 야간 명소를 중심으로 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그 제주의 밤문화를 즐기는 야간 테마형 시티투어 버스입니다. 그 제주 공항을 출발해서 제주의 바다와 오름, 그다음에 원도심을 즐기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는 코스이고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 한 차례씩 운행되고 있습니다. 야반 버스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그 저희 야반 버스는 오픈형 2층 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는 버스 안에서 그 야밤 DJ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야밤 DJ는 즉석에서 그 탑승하신 분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그 신청곡도 틀어드리고 또 제주의 역사와 문화도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저희 야밤 버스를 탑승하셔서 제주의 여유롭고 낭만적인 제주의 밤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픈형 2층 버스라면 이게 높아서 정말 탁 트인 시야에 제주를 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도심 속에 낭만이 가득한 여행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바다와 오름과 또 제주의 원도심과 또 동물시장까지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데요. 이 야반 버스를 탑승하시려면요, 꼭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네. 이 예약은 인터넷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서 제주 시티 투어 버스를 검색하시면 가능하고요. 네. 이 제주만의 특별한 테마로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한밤의 감성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민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최고의 여행지를 꼽는 곳이지만은 이 제주가 사실 4.3 사건도 있고 역사적으로 아픔이 많은 곳이잖아요. 박광희 선생님. 네, 보통 이제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유명한 관광지들, 뭐 정방폭포나 천재연폭포, 그 다음에 이제 용도암 이 일대가 전부 다 4.3 관련 유적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한편으로 제주도라고 하는 곳이 조선시대에 어떠했는지, 네. 예를 들어 그 전에는 또 탐나 시절에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제주도 한 번 가실 거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 번 가실 거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네네. 그래서 그 역사도 살펴보시면 제주도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한 번쯤은 역사 현장으로 이곳은 좀 꼭 둘러봐야 된다. 그 중에 한 것을 꼭 짚어주시면요. 네. 제주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보면은 그 조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네. 조천이고 거기에는 보면은 옛 성터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조천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진에 올라가면은 서울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했다라고 하는 연북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주도를 보통 이제 군사 방어 시설로 조선시대를 얘기를 할 때 삼성구진 2호 봉수 38연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이 3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제주, 그다음에 이제 성읍마을, 그다음에 대정, 그다음에 이제 각 바닷가에 9개의 큰 진, 지금 말씀드린 조천진이 거기에 포함되고, 네. 그다음에 적이 쳐들어올 때 연기를 올려서 알려주는 연대와 봉수가 각각 20몇 개, 30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제주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시설들이 있으니 이제 움직이다 보면 연대라는 곳이 있고, 움직이다 보면 봉수라는 곳이 있고, 움직이다 보면 무슨 진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전부 다 관련된 군사 시설이구나. 그러니까 제주도 역시 어쨌든 많은 내력을 갖고 있구나를 네.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주 여행하는데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자, 노시훈 작가님, 이 제주가 원래 화산섬이기 때문에 다른 여행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여행 명소가 참 많잖아요. 예. 그 가운데서도 이 가을에 이곳만은 꼭 한번 가보십시오 하는 것 추천 좀 해주세요. 제주 여행지 추천은 사실은 대단히 조심스러운데요. 왜요? 팬들이 갈리잖아요. 뭐 제주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오름을 추천한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제주는 한라산이지, 성산 일출봉이지, 뭐 섭지코지지, 올레길이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위험을 무릅쓰고 추천한다면 저는 제주 비자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비자림, 네. 500년, 800년 정도 된 비자나무 수천 그루가 이제 숲을 이루고 있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욕 코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길도 이렇게 구불구불 인위적이어서 좋고요. 그러니까 내륙 어느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최고의 2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산림욕 코스로서 네. 제주 비자립을 추천합니다. 한 2시간 정도면 됩니까? 예. 걸어가기에? 예. 아하. 경사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예. 평지에 가깝기 때문에 걷는 예. 것도 편합니다. 네. 자, 제주 여행했고요. 이번에 길 따라 전국 일주 호반의 도시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미주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춘천입니다. 아니 이거 소양강 처녀잖아요. 오랜만에 이 노래 듣는데 혹시 오늘 소개해 주실 곳과 연관이 있습니까? 네, 춘천을 호반의 도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춘천을 대표하는 호수를 좀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 유리바닥으로 만들어진 소양강 스카이워크인데요. 네. 총 길이가 174m로 투명 유리 구간만으로도 156m에 이르는 아이고. 국내 최장의 스카이워크입니다. 굉장히 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양강 위에 설치가 돼 있어서 높이가 크게 높진 않지만 아름다운 호수 경관을 보면서 짜릿함까지 즐길 수 있고요. 강으로 걸어나가면 주변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바로 옆에는 춘천을 대표하는 소양강 천여상도 있어서 춘천의 왓셉을 실감나게 해주는데요. 낮에 와도 좋지만 일몰 후에는 오색 조명 등으로 밤에도 야경이 정말 이쁜 소양강 스카이워크. 그 현장 소리 지금 들어보시죠. 네. 야, 아래 좀 봐봐. 아니, 바닥강을 보라고. 야, 뭐야, 가운데로 와야지. 와, 진짜 이쁘다, 이쁘긴. 오길 잘했다. 저 진짜 신기하다. 그래, 여기 안 오고 집에 갔으면 여기 밤에 오길 잘한 것 같아.
저기 엄청 이쁘다. 더러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김미주 리포터 직접 가보셨는데 이 스카이워크 걷는 기분은 어땠습니까? 네, 바닥이 투명이라 아래를 보면 소양강이 흐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물 위를 걷는 듯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옆에 춘천의 랜드마크인 제2소양교의 멋진 모습도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마주하고 있는 쏘가리 조각상은 볼거리 중에 볼거리인데요. 쏘가리 조각상은 스카이워크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힘차게 강물을 뛰어오른 듯한 모습이 소양강의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네. 햇빛에 빛나는 은빛 비늘이 정말 멋졌습니다. 이 쏘가리 조각상 한번 좀 가서 보고 싶네요. 어쨌든 이 스카이워크 아찔하면서도 멋진 그런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다른 스카이워크처럼 입장하기 전에 입구에서 덧신을 신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등산용 스틱이나 하이힐 그리고 애완동물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덧신을 신고 입구로 들어서면 사람들이 멈춰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신기해서 또 다른 일부는 무서워서인데요. 하지만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 두께는 4cm지만 강화 유리판은 총 3겹으로 돼 있어서 안전성을 더욱더 높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유리판이 올려진 철제빈 위에는 행운의 동전들이 가득합니다. 네. 칸칸이 동전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는 모습, 그리고 저 멀리 소양강과 호수 주변의 산, 하늘에 구름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마치 스위스에 오는 기분이 든다고도 하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잠시 이곳에 들르신다면 춘천을 한국의 스위스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가면 정말 좋겠어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들렸는데요. 어머니가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면서 정말 행복해하시더라고요. 효도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소양강 스카이워크 이렇게 여행을 했고 이 춘천 간 김에 뭐 또 가볼 만한 곳 어디 없을까요? 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한적하게 배 타고 가서 가을에 청취를 가득 담을 수 있는 청평사, 그리고 수상 레저와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소나미 섬이 있습니다. 조만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하늘과 강을 품은 스카이워크가 있는 곳, 맑고 깨끗한 도시,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미주 리포터였습니다. 춘천 역시 갈 곳이 참 많은 곳이네요. 자, 노시훈 작가님, 뭐 요즘 춘천에도 커피 마시러 간다든지 뭐 자전거 타러 간다든지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여행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춘천 여행의 대표 테마는 닭갈비지요. 닭갈비. 춘천은 또 춘천 가는 기차인데 요즘에는 사실 춘천 가는 기차라는 이미지를 덮어버릴 만큼 어떤 자전거, 북한강 자전거길이 그러니까 춘천 신매대교까지 이어지거든요. 네. 그것이 춘천 여행이 한 테마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닭갈비와 자전거 이 테마를 꼽으셨는데 그 호반의 도시 춘천을 즐기기 위한 가이드라인들 좀 정해주세요. 워낙 또 갈 곳도 많다 보니까. 예, 춘천을 호반의 도시로 즐기려면은 당연히 의암호로 가야지요. 네. 그러니까 의암호로 가시면은 이제 오리배가 먼저 눈에 띄실 텐데 저는 카누를 타보실 걸 추천합니다. 예. 이 카누는 이제 젓는 노가 외날이기 때문에 선수 종목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1인 카누도 있어요. 네. 외날로 이렇게 졌는데 네네네. 선수 종목이 아니라면은 그 두 사람이 타야 됩니다. 네. 부모 자식 간에 타거나 아니면 연인 간에 타거나 뭐 친구 간에 타거나 서로 호흡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카누를 타고 바로 이제 가까운 시내에 가서 닭갈비를 드시고 그다음에 M 방송국 거기가 전망이 제일 좋아요. 그래요. 예, 거기 주변이 거기 가서 의암호로 시원하게 조망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 조망으로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그 사막산을 올라가십시오. 근처에 있는데 거기 오르기 시작해서 정상 찍고 하산할 때까지 한 4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춘천 요즘에는 더군다나 지금 소개해드린 곳들 같은 경우에 차로 가도 좋지만 네. 춘천역까지 경춘선 그 춘천역까지 전철역이 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ITX 청춘 열차를 이용하면은 승용차보다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ITX 청춘 열차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춘천 데이트 코스를 아주 확실하게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박광희 선생님. 네. 춘천 뭐 역사 여행이라는 테마로 돌아볼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노시훈 작가님의 전공이 될 것 같은데 춘천이 박물관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춘천박물관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애니메이션 박물관 가도 사실은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얘기거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역시 역사 유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청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양호에서 배를 타고 한 15분 들어가고 다시 한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나오는데 이 절이 딱 고려시대 절의 느낌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궁궐과 같은 느낌을 주는 회랑들이 펼쳐져 있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조금 낯선 어떤 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을 좀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은 정원 유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정원의 유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평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또 낯선 곳이지만 그런 곳들도 있었구나라는 예.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늘 이 길 따라 전국 일주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박광희 선생님이 여행 떠났을 때 그 지역, 그 고장의 역사를 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들어봤다는 건 이제 익숙함이 되는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또 모르는 내용들도 가끔 등장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낯선 거기 때문에 그 낯선 것이 사람의 발길을 끕니다. 네, 그래서 익숙함과 낯섦의 변주 이런 네. 것들이 그 지명을 통해서 또 역사 공부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노시훈 작가님, 뭐 이제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가을 네. 아닙니까? 네.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곳들도 가을 여행지로 담아주면 좋다 하는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철원, 포천, 연천으로 이어지는 한탄강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탄강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화산강인데요. 화산강이라고 한다면 화산이 터져서 용암대지가 만들어지고 그 위로 오랜 세월 동안에 강한 물길이 흐르면서 깎아 만든 강인데 네. 내륙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어떤 이국적인 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에 이어서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 4월에 결정이 되는데요. 이 한탄강은 어떤 이런 깎아지른 절벽이 멀리서 조망되지 않고 길을 이렇게 꺾어서 돌아서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네. 어떤 서프라이즈한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예. 각 이제 세계 시군을 거쳐오면서 뭐 직탕 폭포, 송대소, 고석정, 비둘기낭, 뭐 제인 폭포 등이 있는데 네. 어느 계절에나 가도 좋지만은 천천히 걷기에 좋은 이 가을에 가시면은 더욱 쾌적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탄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길 따라 전국 일주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을 좀 매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틀에 걸쳐서 두루두루 재미있는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시훈 여행작가,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추석 특집으로 맛따라 전국 일주, 길 따라 전국 일주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자연스럽게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맛보고 인생의 햇볕을 쬐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정, 가족, 사람의 온기를 많이 느끼는 시간, 따뜻한 인생의 볕을 많이 쬐는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라디오 전국 일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